책이 멘토이자 선생이자 친구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책 안에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내가 지금 너무 쉬운 책만 읽고 있어. 이 수준이면 좋은 컨텐츠는 나는 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피엔스 다 아시잖아요. 코스모스 이거 얘기는 들었지만 안 읽으셨죠.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게 이제 역사책, 과학책의 기본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책을 읽어 제쳐야 그 안에 기가 막힌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경지에 도달하려면 제가 권하는 것은 100권을 읽으세요. 일단 목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책을 잘 읽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권을 읽는다. 100권을 읽고 나면 나는 책이 친구가 되고 어려운 책도 꽤 빠른 속도로 읽어서 그 안에 엑기스 컨텐츠를 취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한가 동시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가 동시에 등등. 그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책을 30권 읽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거짓말입니다. 30권 읽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누가 인생을 안 바꾸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100권을 읽으면 책 읽는 능력이 달라져요. 이게 답이에요. 책 읽는 능력이 달라진 상태에서 평생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수준 높은 해법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해야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제가 오늘 얘기한 책 1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얘는 사실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회사에서 나에게 무슨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맡겨졌어. 근데 나는 책을 멘토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을 엄청 또 빨리 볼 수 있어. 또 발췌독 같은 게 가능해. 다시 말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읽어. 그러면 책을 한 5권 놓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해서 1시간 반 만에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보고서 내라 그러니까 그냥 챗GPT에 이런 조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만 해가지고서는 제출을 하거나 거기에다 그걸 토대로 해서 파워포인트 그려가지고 그림만 멋지게 그려서 상사한테 아무리 가져다 줘보세요. 이미 경험하셨죠? 일의 요령은 안 해. 그런데 매출엔 도움은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 상사는 그걸 금방 알아봐요. 결국은 우리가 수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책을 통해서 수준 있는 지식을 조합하고 그 조합한 것에 의해서 확실한 새로운 통찰이 보고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높이 평가받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책을 읽은 사람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책이라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지식을 늘리고 또 그 지식을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문제 해결 능력에서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 얘기를 오늘 듣고 책을 안 읽으면 인생의 퀄리티가 다른 거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지금부터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심을 하고 책을 잡아서 한 15분 지나면 졸려. 그러니까 완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출발은 눈운동 독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행을 보는 건데 요거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쭉 보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게 피지컬 운동에 대해서 눈동자가 책 읽는데 최적화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려면 한 달 정도, 하루에 10분씩 연습해서 한 달 정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요거 꼭 하셔서 일단 책을 읽을 수 있는 피지컬 컨디션을 만들어주세요. 얘가 출발이야. 그 다음에는 쉬운 책부터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뜻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쉬운, 이거보다 더 쉬울 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책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한 10권 갖다 놓고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걸 찾으시면 돼. 그래서 걔를 가지고 눈운동 독서를 하면서 완독의 경험을 한 권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독서를 할 수 없어요. 요거는 기초 능력이니까 꼭 달성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쉬운 책부터 계속 읽기 시작해서 한 10권쯤까지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가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정독을 하셔도 아까 얘기한 눈운동 독서라는 걸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이 이것도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 요거 한 10cm 돼요. 한 행이. 그리고 요즘에 편집된 책들은 행수가 많아야 22개, 23개, 큰 책이라도 25개. 자, 그러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한 행을 보는데 보통 1.5초가 걸려요. 2초가 안 넘어갑니다. 2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정도로 읽어. 그러면 22행이라고 치면 일단 60초가 안 되잖아요.
60초가 한참 안 돼요. 그래서 눈동자를 조금 천천히 읽고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거꾸로 가서 또 좀 보고 이렇게 읽어도 한쪽을 읽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이제 책 읽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분간 책을 읽으면 50쪽을 읽는 거니까 50쪽이면 보통 책 한 권에 적어도 한 챕터 정도 되죠. 250쪽 책이면 몇 시간? 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책 한 권을 사실 읽어제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속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문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영어 읽을 때 스펠링 안 읽죠? 단어를 그냥 읽잖아요. 마찬가지 한글도. 그렇게 해서 쭉쭉 읽는데 눈운동 독서를 해서 한쪽을 읽는데 1분 이내로 읽는 거. 요거면 속독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것 말고 한 가지는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하실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발췌독이라고 했죠. 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에 대한 책을 볼 거야. 그러면 습관의 원리 같은 책이 있고 또는 습관 행위가 뭐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있고 또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7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의 책을 3권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걸 모아 읽기라 그러는데 이 모아 읽기를 할 때는 다 정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책 요 한 권은 먼저 정독을 해서 내용을 다 알아야지. 그러면 유사한 관련된 내용들이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스킵하고 또 특히 내가 좀 내용을 강화시킬 부분이 뭘까? 먼저 질문,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궁금증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을 스킵하면서 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차 분석을 해서 요 책에서는 3장하고 5장만 읽고 이 책에서는 1장, 2장을 읽고 이렇게 해서 1장, 2장 또는 3장, 4장, 5장을 보실 때도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스킵하면서 보는 걸 발췌독이라고 해요. 이 발췌독은 독서의 수준이 높아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속독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정독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이란 건 그냥 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떨 때는 발췌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한 35년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의 조언이니까 제 이야기가 아마 현실에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나, 또 뭔가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쁜 감정이 끌어올라, 뭔가 불안해 이럴 때 이것만 하세요. 다이어리를 펴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그분과 다툰 것에 억울함이 자꾸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방송이라서 제가 욕을 할 수는 없고 XXX. 그러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다이어리를 펴고요. 그냥 써보세요. 근데 쓸 때 패턴을 가지면 좋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좀 서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권해요. 사람과의 문제면 그와의 원래 관계 성격이 뭐지? 얘를 한번 써보시는 거야. 회사 동료야. 그러면 친구는 아니죠. 회사 동료. 회사에서 협력할 사람. 이렇게 성격 정의를 해보고요. 두 번째, 그랑 왜 싸웠지? 직접적인 이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직접적인 이유를 써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생략하고 바로 뒤로 가도 돼요. 회사 동료니까 친구 관계는 아니니까 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회사에서 일안, 이안, 삼안 많이 하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일안, 이안, 삼안을 써보시는 거예요. 손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괜히 친구를 착각한 것 같아. 회사 동료니까 그가 잘못한 것은 쿨하게 너는 A, B, C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뭐 등등 이렇게 1, 2, 3안을 짜보세요. 짜보고 나면 그래도 3안 정도가 타협적이고 괜찮네. 그럼 4안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쁜 XXX 감정 상태입니다. 걔를 메모를 시작해서 몇 글자를 써보면 그것이 이성으로 바뀌어요. 감정 상태가 행위의 방향성으로 바로 치환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모든 잡생각, 모든 감정적인 어떤 분출들, 얘는 나이를 펴고 쓰시면 그것이 안정돼요. 뇌의 이성적 작동에 의해서 감정이나 잡생각 등이 잘 편안하게 안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잡생각이 난 것을 써보다가 무지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잡생각의 아이디어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메모 기록이 갖고 있는 효능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나는 잡생각이 많이 들어 하고 자기를 야단치지 마시고, 또는 너무 나는 감정을 오래 끌고 가 하고 자기를 야단치지 마시고, 대신 메모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장을 완성시키지 마세요 하는 요령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메모를 하라 그러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문장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럼 벌써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만 쓰세요. 키워드 몇 개. 떠오르는 대로 단어를 쓰시면 돼요. 서술을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쓰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니까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단어로만 쓰시는 거, 이게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